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파탄에 빠뜨렸던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노골적인 반일 국민선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가짜뉴스를 질타하면서 이재명이 있어야 할 곳은 선동의 최전선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와 함께 6,200여 명의 전현직 대학 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이 자백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기만 반일 선동행위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 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주당은 또 가짜 뉴스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가짜 뉴스로 국민 선동을 시작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는 잘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소미아 보고는 북의 위협 대응에 매우 유용한 군사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면서 북핵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는데도 반대하는 자들은 도대체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가? 정치적 유불리인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단히 한국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그런 협정입니다마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파기를 해버렸죠. 그 파기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방문을 통해서 다시 지소미아를 부활시키기로 한일 양국 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와 한미일 공조체제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 내용인데 이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마구 비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을 질타한 것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소미아 복원에 대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서 또 이재명 대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한다는 가짜뉴스도 퍼뜨렸다면서 이미 8년 전에 한국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정리가 다 끝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뒤집은 것이라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이 사실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달인이 된 이재명 대표.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선동의 최전선이 아니라 교도소라고 규정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에 앞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완전 정상화되었다면서 2019년 겨울 자신이 자유한국당 당대표였던 시절 막가파식 문재인 정권이 지소미아를 폐기하려는 시도에 맞서 칼바람 속에서도 단식으로 맞서 결국 막아냈던 기억이 난다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오직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앞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통해 국익이 극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즉 정교모가 발표한 긴급 성명서입니다. 정교모는 윤건영 의원이 자백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기만 반일 선동행위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최근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언급한 소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과거 일본 정부가 제시했다는 방안의 실체와 논의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교모 성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냈고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도 알려져 있는 윤건영 의원이 3월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실토했다는 말은 실로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다. 윤건영 의원은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2018년 10월부터 판결의 강제집행 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던 2019년 7월까지의 기간 내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는 일본 정부가 초기에 일본의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한일 기업들이 보전을 해주자는 안을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한다. 보전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에 전범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궤변이다. 왜냐하면 제1단계로 피고인 기업들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다면 그것으로 피해자들이 당초 제기했던 소송의 당초 목적은 완전히 달성되는 것이고 제2단계인 보전 행위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비공개로 제안했다는 그 내용을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알려준 바 있는가? 윤건영 의원의 말대로 전범기업이 1차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겠다는데도 원고들은 무슨 이유로 그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비화를 공개한 윤건영 의원은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만일 이 질문과 의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들은 물론 온 국민을 속여왔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교롭게도 모 여론조사에 의하면 2019년 7월 이 판결문 집행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파탄에 처할 무렵 문재인 정권은 그해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일 감정을 빼놓고 이 지지율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점은 그 당시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에도 나와 있다. 국제관계를 철저하게 정권과 정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피해자는 물론 전 국민을 속이면서 여전히 반일 감정을 선동해왔다면 그것이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강제징용 배상금에 대한 제3자 변제는 그 성격을 놓고 보면 사실상 한일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국가와 개인의 모든 청구권을 일괄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타결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마땅히 져야 할 자기 책임의 이행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3자 변제 방식은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주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한일 국제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러한 법리와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고 본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다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정교모 성명은 문재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법리를 잘 알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마는 도대체 문재인이 그런 법리를 알고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문재인이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보면 또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벌였던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 즉 문재인이 당시 노무현의 변호인으로서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다는 뉘앙스의 말들을 보면 문재인이 법률가로서 기본적인 자격이나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으로 있을 때 여러분도 모두 기억하시다시피 A4 용지 없으면 단 5분도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정도의 그 정도의 형편없는 수준의 문재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 이런 법리 같은 거 잘 모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 부분은 본질은 아닙니다만은 정교모 성명을 소개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교모 성명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들과 구여당 민주당은 이번에 제3자 변제 방식이 굴욕적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기에 앞서 윤건영 의원의 말 맞다나 한일관계 회복 이런 식이면 문정부 때 수백 수천 번도 더 했을 기회를 왜 그더 찾는지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왜 거절하고 이를 숨기고 있었는지부터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윤건영 의원의 발언이 이대로 묻히고 잊혀져서는 안 된다. 만약 지금 우리 사회의 반일 감정과 반정부 여론을 부추기기 위하여 윤 의원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거나 사실을 과장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다. 지금 여기서 지적한 대로 윤건영이 이번에 MBC 라디오에서 밝혔다는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 그 부분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일본 내에서 나오는 보도 흐름을 저는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과연 일본 정부가 윤건영이 말한 대로 그런 식의 제안을 비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퀘스천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성명의 나머지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 관계자들의 해명과 별개로 현 정부에게는 윤건영 의원이 말한 일본의 비공개 제안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전달되었으며 내부에서는 어떤 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최종적으로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삶은 소대가리 욕을 얻어가면서까지 대북 불종작태로 국격 추락과 안보 파탄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교활하게 국리민복을 저해하고 나라까지 팔아먹는 매국노짓을 자행한 내막에 대해 주권자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2023년 3월 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지금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내용은 정교모가 발표한 긴급성명서, 윤건영 의원이 자백한 문재인 정권의 국민 기만 반일 선동행위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런 제목의 성명서였습니다. 정교모가 강조한 것처럼 이 건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우선 윤건영이 주장한 그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밝혀야 되고, 만약 사실이었다면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